안녕하세요. 낮잠 자다 일어났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중수 이상은 유료 강의 들을 필요 없고 이 영상이 핵심입니다. 제가 저번에 1편을 올렸는데 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2편 올려보려고 하고요. 어제 그 리버스 패스님 라방 듣고 느낀 거는 200억 트레이더라고 특별한 건 진짜 없네 라는 걸 느꼈고요. 뭔가 이제 그분은 완전 천상계다 보니까 정형화를 뛰어넘어서 좀 체계적인 걸 뛰어넘어서 이제 그냥 감각의 영역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근데 200억이 있는데 왜 아직도 뉴스 돌파 매매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을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보는 게 좋다. 근데 굳이 200억 벌었는데 아직까지 텔레그램을 보고 있는 게 뭔가 좀 의아하다? 근데 제가 좀 매매하면서 느끼는 게 초보들은 기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 유료 강의 듣고 주식하면 99.9%는 깡통 차요. 그래서 소액으로 하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소액으로 하는 사람은 2, 3년 깡통 차도 이제 4년 차 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액으로 아는 사람은 평생 늪에 빠지죠.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 때가 이제 기법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의 듣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강의 듣는다. 근데 최대한 싸게 듣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뭐 30만 원짜리 강의든 100만 원짜리 강의든 300만 원짜리 강의든 이론 강의는 비슷해요. 이제 실전 매매 디테일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이론 강의는 비슷하단 말이지. 근데 중수부터는 기법은 아는데 수익이 안 날 때, 이때는 제가 느껴보니까 재능 있는 분들은 금방 이제 극복하고 올라가요. 근데 이제 재능 없는 분들은 중수에서 계속 헤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재능이 없는 케이스. 저 같은 경우에는 뭐로 극복했냐? 계좌 관리로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요, 예수금의 10% 이상 안 사거든요. 한 종목에. 뭐 당일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는 뭐 10에서 한 50%까지 사기도 하지만 50%를 넘기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릇도 많이 초과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릇을 초과하면 수익 날 땐 독이고 손실 날 땐 아파요.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아요. 결국에는 그릇을 초과하면서 수익이 극대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는 건데, 보통 이제 100명 중에 99명은 무너지거든요. 그릇을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느낀 거는 굳이 확률이 1%인 확률에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지. 그래서 현재는 월 10% 버는 매매를 지향하고 있고요. 월 10%는 그냥 1억으로 그 예수금의 10%씩 비중,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500에서 1000 1차 타점 들어가고요. 2차 타점에서 나머지 500에서 1000 들어가고, 눌림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돌파로 봤을 때는 1000에서 2000 한 번에 들어가고, 절대 1억을, 그러니까 절대 5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금 1억인데 절대 5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 잔파동에 막 흔들리기도 하고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돈의 흐름, 시장을 관찰해야 되는데, 비중이 세게 들어가면 내가 들어간 종목만 보여. 내가 들어간 종목 호가창 움직임, 차트 1분봉 움직임, 이것만 보여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손가락이 손절을 못해요. 비중 세게 들어가면. 근데 비중 낮게 들어가면 그냥 목숨 기획값이 몇 개 더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편해요. 마이너스 5% 돼도 그쯤 무슨 생각하냐면, 물 탈 것인가, 그냥 손절해 버릴 것인가. 그냥 대응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몰빵 들어가 있다. 근데 마이너스 5% 됐다. 일단 물 탈 돈도 없어요. 근데 또 손절도 못해. 손절을 또 손절을 손절해버리면은 마이너스로 찍히잖아, 수익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지? 손절을 확정짓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비중이 제일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1억이 있다고 쳐봐요. 여러분한테. 근데 1억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면 굳이 스캘핑 단타를 치고 있을 거예요? 굳이? 안 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주식 5년차 유료 강의 21개 듣고 느낀 건, 이게 단타는 그 주도주 매매 혹은 이벤트성 매매, 이거 말고는 매매를 하면 안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매일매일 여러 종목, 수십 종목에서 단타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확률이 낮은 데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느낀 50억 이상 트레이더들은 기본 탑재 조건이 단기 스윙이에요. 단기 스윙이라고. 이 사람들은요, 기본 탑재 조건이. 그리고 종목 종목 압축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5번 이하로 매매하는 사람도 많아. 왜냐면 이 사람들은 딱 기회 왔을 때만 매매하는 거야. 어떤 매매? 데이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은 기회 왔을 때만 하는 거야. 평소에는 비중 조절로 단기 스윙을 해요. S급, A급에서. 그죠? 근데 정작 강의는 스캘핑, 돌파, 상따 이런 거 강의하고 있어. 그러니까 매매 그 스타일에 비중 절반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뭔가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단타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이랑 단기 스윙이 제 예수금의 80%가 지금 이렇게 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타는 1, 2천으로 해요. 20% 자금으로.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당일 단타로 아침 1시간 만에 30에서 50 혹은 50에서 100.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시가 매매로 30에서 50, 장 좋을 때 뭐 시가 매매, 주도주 매매로 50에서 100. 이 정도 수익 나면 그냥 멈춰요. 혹은 저 정도 손실이 나도 멈춰요. 그러니까 단타는 당일 100만 원 수익 혹은 손실 나면 멈춰요. 근데 이게 뭐 왜 멈춰지냐면, 제 주매매가 단기 스윙이라서 그래요. 주매매가 미국 주식도 단기 스윙을 하거든요. 장기 투자는 안 하고, 현재 자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단기 스윙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샀는데 다음날 올라가면 그냥 바로 다음날 팔 수도 있고, 근데 샀는데 떨어지면 며칠 더 볼 수도 있고, 이런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5년 동안 개짓거리 하고 있었구나 느꼈던 게 뭐냐면, 데이 트레이딩을 너무 올인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지금 살짝 늪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데이 트레이딩이 올인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시장이 너무 왜곡이 되어 있어. 왜냐면 유료 강사들이 너무 많아. 일단 홍인기만 해도 수강생이 몇천 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대장주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 상따 강의도 하고요. 대장주 상따. 그죠? 그러면 개인들 그 강의 들은 수천 명이 상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죠? 오늘로 치면 투상 갔던 있잖아요. 누구야? HTS 꺼서 누군지 모르겠네. 그 뭐야? 딥시크 대장주. 상한가 계속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대장주 상따를 하니까, 왜냐면 홍인기는 이등주 짝꿍 매매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냥 무조건 점상을 가더라도 대장주를 상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다 상따를 하고 있는 거야, 대장주에서. 그러니까 상한가도 자주 풀리고 다음날 갭도 잘 안 떠. 왜냐하면 세력들이 상한가까지 끌어올려서 한 방에 정리해요. 아까 전에 보니까 한 방에 정리하더라고요. 상한가까지 딱 끌어올린 다음에 한 방에 정리. 근데 투상 자리라서 내일 갈지는 모르겠네요. 막판에 상한가 들어가줬는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수한테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이 그 강의 듣고 공부해서 실력 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만 늘겠어요? 그 강의 들은 저도 실력 늘겠죠. 다른 누군가들도 실력 늘겠죠. 그래, 그쵸.
그러면은 소수들이 뭐 한타점에 들어가거나 뭐 수급 특정 수급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소수들이 이제 현재 세력들과 같이 춤추던 매매를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세력들이 다 떠먹여 줄까 싶은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죄다 대장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한술 더 떠서 대장주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왜냐면 최근에 매매하면서 느낀 게 그 한국 무브넥스 그 로봇 대장주잖아요. 그 월요일날 금요일인가 그때 대장주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국 무브넥스가 조정을 받는데 하이로 그 이름 뭐였더라? HTS 켜야 되나? 하이 머시기 그 있잖아요. 그 역사 신고가 하는 애. 하이젠 아리넴인가? 하이젠 아리넴. 얘가 갑자기 이등주였는데 대장주로 치고 올라와. 그리고 11시쯤 갑자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갑자기 대장주로 치고 올라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올 때 하이젠 아리넴이랑 한국 무브넥스는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돈들이 원래는 대장주에 많이 쏠리고 대장주가 상한가 딱 들어가면서 2, 3등주에 딱 돈이 쏠렸다면 지금은 살짝 시장이 왜곡돼 가지고 뭔가 좀 움직임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단기 스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단기 스윙이라는 게 그냥 그 고수들이 생각하는 S급, A급 종목. 여기서 그냥 자신 있는 타점에 진입해서 잘못됐을 때 대응해 주는 게 그냥 끝이에요. 단기 스윙. 근데 단기 스윙 강의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매매하면서 느끼는 게 단기 스윙은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굉장히 간단한 매매야. 간단한 매매. 간단하고 쉬운 매매. 대신에 근데 이걸 정형화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수를 보고 지수와 같이 춤추는 매매야. 근데 이거를 정형화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50억, 100억 이걸로 단기 스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매매가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스윙을 절대 알려줄 수가 없다. 만약에 저한테 단기 스윙을 알려달라 해도 저도 안 알려줄 것 같아요. 근데 뭐는 알려줄 것 같냐? 시가 매매, 뭐 주도주 매매, 상따 매매, 종가 매매, 뭐 신규주 매매 이런 거는 알려줘도 어차피 여러분이 100% 습득도 못 하고요. 습득했다고 한들 시장이 좀만 바뀌면 바로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단기 스윙을 알려주면은 시장이 만약에 바뀌어 버린다? 그럼 그 바뀐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스윙이 진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강의일 수 있다. 근데 저도 단기 스윙은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고 매매하다 보니까 주도주 매매하다 보니까 주도주 매매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50억, 100억 벌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매매를 하고 있냐 뜯어보면은
대부분 단기 스윙 비중이 커요. 단타는 데이 트레이딩은 간식 같은 느낌. 근데 실제로 강의는 간식 매매를 강의하고 있어요. 돌파, 주도주 돌파, 주도주 상따, 주도주 눌림, 주도주 종배, 이런 걸 강의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종목 압축을 해라. 당연한 소리죠. 거래대금 뭐 몇 억 이하는 하지 마라. 당연한 소리죠. 주도 섹터 1등주만 해라. 당연한 소리죠. 그러니까 조건값들을 여러 개를 달아놔. 그러면은 일주일에 매매할 종목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그 매매하는 종목이 떠야지만 매매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자기는 제가 느꼈을 때는 단기 스윙이 비중이 크고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은 간식 같은 매매. 한 얼마라고 해야 돼? 간식 같은 매매라는 게 한 자기 비중이 한 20-30%? 근데 실제 강의는 20-30% 비중으로 매매하는 간식 매매를 알려주고 있다. 근데 알려주면서 하는 말이 매매 수를 줄여라. 종목 압축을 해라. 거래대금 몇 억 이하는 하지 마라. 주도 섹터 1등주만 해라. 1등주가 상한가 빠르게 들어갈 때 2, 3등주 해라.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당연한 소리. 근데 그 사람이 100억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100억으로 주도주 매매만 하겠냐는 거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요즘에 느끼는 거는 강의는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비중 실어서 매매하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매매를 지양하고 월 10%의 수익률 한계치를 걸어놓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매매를 지향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매매하니까 매매가 졸라 편하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니까 심리적으로 조급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S급, A급 종목을 나열해 놓고 초보 때 들은 기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S급, A급 종목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확률 높은 매매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S급, A급 종목이 돌파 타점이 오면 돌파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봉상 전고 돌파, 역사 신고가 갱신할 때 올라가면 돌파를 하는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고점 대비 몇 프로 하락했을 때 그런 데서는 눌림을 하는 거고. 근데 따지고 보니까 뭐예요?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가면 돌파를 하고 내려가면 눌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따지고 보면은 어라? 이거 잠깐만. 그냥 좋은 종목을 그냥 단기 스윙으로 끌고 가도 되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매매해보니까 제가 하나오션 매매했잖아. 하나오션 단기 스윙한 거랑 단타 친 거랑 비교해보면 단기 스윙한 게 수익금이 훨씬 커요. 단타 쳐봤자 하루에 1-2% 뛰기, 2-3% 뛰기. 근데 한번 수익 냈더라도 다음번에 들어갔다가 손절하면은 뭐 수익 얼마 되지도 않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죠. 근데 단기 스윙은 그냥 마이너스 10%뭐 손절한다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버티면은 한 달 뒤에 딱 까보면은 막 20-30% 올라가 있어.
근데 그렇게 올라가려면 일단 산업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산업 볼 줄 모르더라도 모르더라도 이제 시황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려주는 거 봐야 되고, 그리고 주도 섹터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주도 섹터 내에서 끼 있는 종목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끼 있는 종목이라는 게 유리기판으로 따지면 SKC 있겠고, 필옵틱스, 그리고 원전으로 따지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그리고 로봇으로 따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하이젠 RM. 그러면서 여기서 살짝 B급으로는 로보티즈랑 사면, 그리고 클로버 정도. 그리고 또 무슨 테마 뭐가 있지? 자율주행 하면은 SOS랩. 그리고 또 뭐 있어? Y 뭐였는데? Y캠인가? YC는 반도체고, Y 뭐 있었어요. 하여튼 최근에 올라갔던 거. 이거 모르는 거 빼버리자.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원전. 조선으로는 뭐 하나오션.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우주항공으로는 하나 그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섹터가 또 뭐가 있죠? 잠깐만. 유리기판, 반도체. 반도체로 따지면 제주 반도체. 그리고 뭐 그 고영도 원래 반도체였는데 의료용 AI 로봇을 묻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고영 추가해야지. 고영은 살짝 하이젠 RNM이랑 같은 A급, A-라고 치자. 하이젠 RNM을 A급이라고 보고, 제주 반도체랑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AI로는 그 솔트룩스랑 마음 AI. 그리고 쭉쭉쭉 있잖아요. S급, A급들. 그 종목들에서 올라가면 돌파하는 거고 내려가면 눌림하는 거고. 그러니까 비중을 10%씩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5에서 10%. 저로 예를 들면 1억 예수금이다. 그러면 500에서 1000 들어가요. 1타점에 한 종목당. 근데 1억 5천 예수금이다. 그러면 750에서 1500을 들어가요. 그리고 2억 예수금이다. 그럼 1000에서 2000을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중은 예수금의 10%, 5에서 10%, 그죠? 한 타점, 한 종목 한 타점당. 그리고 수익률은 예수금의 10%를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욕심이 절제가 되고, 뭔가 매달 10%씩. 근데 1억 5천으로 10% 벌면 1,500만 원이거든요. 카드값 한 500 쓰고 어영부영해서 한 500에서 한 700 저축하거든요. 7, 800. 그럼 이 저축을 어디다 하겠어요? 예수금이 추가되는 거예요. 예수금 추가. 500만, 만약에 1억 5천이 있다. 1억 5천에서 예수금 500에서 700을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저는 출금을 합니다. 그 계좌에, 은행 계좌 500에서 700을 은행 계좌에 넣어놔요.
그러면서 1억 5천으로 계속 해. 하다가 한 3개월, 6개월 수익이 난다. 꾸준히 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은행에 이제 모아놓은 돈 있잖아요. 5천이 됐던 1억이 됐던 그 돈을 다시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억이나 2억 5천으로 월 10% 버는 매매. 월 10% 하면 2천에서 2,500 버는 매매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제가 왜 이걸 느꼈냐면 그 트레이더 김씨님이 그 한번 배팅할 때 막 30억, 60억씩 배팅하셨대요. 작년에. 근데 작년 수익이 20억이라고 하셨고 20억? 그러면 100억 예수금 대비 20%라는 소리거든요. 한 달로 치면 2%? 그죠? 예수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살짝 제가 느낀 거는 뭔가 이분은 단타 비중을 줄이고 단기 스윙 비중을 늘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했죠. 단타는 별로 안 하고 단기 스윙 많이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요. 이제 트렌드 초입 구간에 왔는데 무슨 트렌드냐? 단기 스윙 트렌드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도주는 너무 우려 먹었어. 유명한 그러니까 수천 명 이제 수강생 둔 강사들 있잖아요. 홍인기, 뭐 네프콘, 만주라던가 막 나주다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대부분 매매 스타일이 주도주 매매거든요. 짝꿍 매매는 이제 파생이라고 보고 수급 매매도 이제 파생. 보통 이제 주도주 매매를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주린이들이 다 주도주 매매를 배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 지나면 주도주 매매가 잘 안 먹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과거랑 지금이랑 달라요. 아무튼 저도 요즘 주도주 매매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하루에 한 섹터 말고는 볼 게 없다. 오늘 보면 막 그 하여튼 오늘 그 뭐죠? 그 틱톡 관련주도 올라오고 탄소 포집도 올라오고 그 장중에 이재명 테마도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매매 안 했어요. 왜냐면 일봉 차트를 보면 우하향 하다가 단발성으로 거래대금 없는 장대 양봉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보통 상승의 연속성이 없더라. 그러니까 물려 있는 사람들 탈출하는 기회이지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더라. 이걸 느껴가지고 굳이 이제 단발성으로 올라온 애들은 매매를 안 한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도 그 50억 100억 그 트레이더들처럼 확실한 데서만 들어가야 돼. 확실한 데서만. 그러니까 종목 압축을 하라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매매하는데 종목 압축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종목 압축을 하는 게 맞는데 종목 압축을 하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졸리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초보는 기법을 알아야 하고 중수는 계좌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수는 기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
그리고 보통 이제 중수들에서 고수가 될 때 뭐로 많이 올라가냐면 스캘핑, 돌파, 상따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중수에서 고수 되는 사람들. 그리고 대체로 현재 중수에서 고수 된 사람 중에 나이 좀 먹은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3, 40대, 2, 30대 혹은 3, 40대. 대부분 50대 이상 본 적이 없어요. 방배동 선수님은 주식 경력 20년 넘었는데 당연히 그 옛날 사람이라고 봐야지. 주식 경력 5년 미만인데 올라온 사람 중에 대부분 20, 30대야. 침착해님 뭐 그런 분들처럼 주식 경력 10년 이상 된 사람은 40대도 있긴 한데, 근데 20, 30대인 사람들 대부분이 스캘핑, 돌파, 상따 이분들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현재 매매 스타일이 뭔지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한번 알아봐 보세요. 알아봐 보세요. 대부분 어떤 매매하냐? 스케일, 돌파, 상따로 올라왔지만 결국 단기 스윙으로 전향해요. 그리고 단타는 이벤트성 매매. 그러니까 제가 계속 했던 말 반복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금이 500이 있든 1000만 원 있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이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 거야. S급, A급에서 단기 스윙을 하면서 실제로 단타는 이벤트성으로 매매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제가 비중 10%를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손절을 할 때 망설임 없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300만 원 손절까지는 망설임 없이 해요. 근데 300만 원이 넘어가면 손절할 때 망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1차 타점에 1000만 원 들어갔는데 거기서 더 떨어져서 2차 타점에 또 1000만 원 들어갔다. 그럼 총 2000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5에서 5%면은 100만 원. 마이너스 10%면은 200만 원이죠. 이 정도면은 그냥 손절해버려요, 그냥. 근데 마이너스 300 이상부터는 뭔가 손절이 잘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비중을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손절할 거를 계산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익 얼마 벌어야지 이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잠깐만 2천만 원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0%면 200만 원 손절해야 되네. 막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절 폭을 먼저 계산하고 들어간다. 왜냐하면 저의 매매 스타일은 보수적인 매매 스타일이고요. 월 10% 매매, 월 10%를 꿈꾸는 매매, 꿈꾸는 스타일. 그래서 비중 10%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매매하면 장점은 잃어도, 그러니까 제 예수금 1억 가정 시 잃어도 월 10%, 따도 월 10%. 그죠?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보면 알아요. 이거 안 해보면 몰라요. 제가 백날 설명해줘도 몰라. 해봐야지 알아. 그래서 10% 잃으면은 9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10% 따면 1억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억 있는데 1000만 원 잃으면은 당연히 기분 나쁘겠지만 충분히 다시 올라갈 여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1억 있는데 1000만 원 따면은 뭐 별로 안 번 것 같지만 생활비 빼고 뭐 빼고 결국에는 플러스야. 그죠? 그럼 1000만 원 월 10% 1000만 원 벌 정도부터는 이제 단타 비중을 줄이고 이벤트성으로만 매매하고
단기 스윙으로 하면은 그게 훨씬 좋다. 훨씬 승률이 훨씬 좋더라. 훨씬 좋아. 훨씬. 근데 여러분이 월 10% 버는 매매가 아니고 월 50% 버는 매매, 월 100% 버는 매매, 이걸 꿈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억 예수금으로 마이너스 50% 되면 5천만 원 되겠죠. 플러스 50% 되면 1억 5천이 되겠죠. 그죠? 1억 5천 되면 좋다 이거야. 근데 5천 됐다고 쳐봐요. 5천? 마이너스 50% 두드려 맞춰서 단타 쳤는데 내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50% 됐어. 마이너스 50% 됐어. 그죠? 근데 5천에서 플러스 50% 돼봤자 그 뭐야 7,500원요? 그죠? 다시 1억 만들려면 100%를 벌여야 돼. 100%.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심리가 지고 들어간 거야. 심리가. 근데 리버스 패스님이 라방 때 좀 의아했던 말을 했는데 어떤 초보인지 그냥 어그로꾼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월 3천 벌려면 그 전에 리버스 패스님이 먼저 이런 말을 했다. 월 3천까지는 재능 없어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런 말 했더니 댓글로 채팅으로 누가 월 3천 벌려면 얼마로 해야 돼요? 물어봤는데 3천만 원으로도 월 3천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자극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주린이들은 리버 형 강의 들으면 나 월 3천 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 근데 뭔가 200억 트레이더 치고 뭔가 묵직한 뭔가 좀 고귀한 그런 느낌은 없고 진짜 야생마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면은 꾸밈 없는 느낌. 근데 살짝 안 좋게 보면은 묵직하지 않고 좀 가벼운 느낌이 난다. 200억 트레이더 치고는 뭔가 좀 가볍다. 좋게 보면은 야생마 같은 느낌, 꾸미 없는 느낌.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